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2디멘저널 레티스하고 3디멘저널 레티스 3차원에서의 경우, 그 중에서도 큐빅 경우와 헥사고날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헥사고날 센, 어, HCP, Close Pack Structure,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음, 일단 2차원을 얘기를 하는데 이 전체를 다 하신 거는 사실 어렵고요. 이 스퀘어가 제일 간단하고 그리고 헥사고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렉탱귤러를 이제 하나 있고 사실 오블리크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레티스를 얘기할 때 우리가 레티스라는 놈 얘기할 때 레티스 벡터라는 거를 이제 엄밀하면 벡터 쓰죠. 그러면서 A1, A2, A3 2차원이니까 그냥 A1, A2만 존재하고요. 어떤 점이든지 간에 N1 이렇게 표현이 되고 N1하고 N2는 정수예요.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 그래서 원점을 얘를 0으로 잡아버리면은 0 빵빵도 여기 N1, N2라고 하면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예들은 좀 몇 개 더 해보고, 사실 이 부분이 눈으로 보면 대충 보면 그렇구나 하는데 막상 실전에 가면 굉장히 잘 틀리고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 고체 물리 중에서 이제 대학원생들 처음 랩에 들어와서 계산을 시킬 때 구조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구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막상 하면 다 한 번쯤 다 헷갈려 합니다. 그러면 3차원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3차원은 사람들이 해보니까 이 큐빅이라고 얘기하는 3차원은 이 박스를 여기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다. 여기 길이, 길이 요것들이 다 같은 게 이제 큐빅이고 얘네들이 이루는 각도가 다 90도인 경우 이거를 이제 큐빅이라고 해요. 이렇게 큐빅이 있는데 큐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한쪽 방향으로 이 박스를 한쪽 방향으로 찌그러뜨리면 그게 이제 테트라고널인데 테트라고널은 두 변은 같은데 다른 세 번째가 다른 거고 각도는 다 90도입니다. 그게 테트라고널이라고 그래요. 어, 사실 한국말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영어로 많이 쓰고 그래도 돼요. 그리고 이 테트라고널은 두 개는 같은 건데 세 변이 다 다르고 다 90도면 오스로롬빅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말이 어렵죠. 그리고 헥사고날은 밑변은 하나가 이게 2차원에서 말한 헥사고날인데 여기다 기둥뿌리를 생긴 게 이제 헥사고날이에요. 그리고 트리고날도 어려운데요. 트리고날하고 모노클리닉, 트리클리닉은 사실 저는 어, 닥치면 공부를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굉장히 난감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요 헥사고날까지만 이제 예를 들고 테트라고날은 한 번쯤은 기억해 주세요. 이름만. 왜냐면 이거는 큐빅의 테트라고날하고 오스롬빅은 기본적으로 큐빅에서 찌그러뜨리고 늘리면 각도를 유지한 채로 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P가 있고 I가 있고 F가 있는데 용어는 지금 학부생한테는 좀 어드밴스드한 거긴 한데 이 PIF라고 한 놈들을 자세히 보시면 다 그 A, B, C가 다 똑같은데 그 같은 길이가 같은 상황이고 각도는 다 90도인데 뭐가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개수가 다르죠. P는 그, 그 큐빅 박스의 코너에만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녹색 I는 이 센터에 하나가 있는 거고 F는 면에 하나씩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메시지는 프리밋 이 3차원에서 크리스탈 레티스 타입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14가지만 나와요. 14가지. 그러니까 무슨 구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 큐빅이야. 뭐 아니면 이제 뭐 테트라고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총 14가지예요. 이건 저도 증명을 할 줄 모르고 그냥 이게 외우고 살아요.
그러면 특별하게 3D 3차원 격자에서 큐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 코너에만 달랑 있는 거를 이제 우리는 심플 큐빅이라고 그러고 심플 큐빅 어, 심플 큐빅이고 요 안에 센터에 뭐 하나가 있는 놈이 바디 센터드 큐빅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면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다 있는 게 이제 페이스 센터드예요. 이게 큐빅 스트럭처의 대표적인 거고 그 밑에가 삼각형인 경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삼각형인 경우 그림이 좀 기울어져서 이게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삼각형 여기에 쭉 올라가 있는 이걸 이어버리면 이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이거든요.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게 헥사고널인데 요 안에다가 요, 요 안에다가 요 센터에 중심부에 있는 놈이 다시 헥사고널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요 밑에 있는 놈이 위로 올라갔다가 딱 살짝 시프트 하는 건데 이런 거를 헥사고널 클로즈 팩트 그래가지고 HCP라고 불러요. 헥사고널 여러분들 사실 요 학부에서는 요 네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이 구조를 눈으로 대충 보면은 사실 큐빅까지는 금방 눈으로 오는데 HCP는 이제 몇 번 그려봐야 돼요. 이게 기본 구조고 모든 결정이 어떤 샘플이 모든 물질이 다 이걸로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가장 기본 구조고 여기서 파생된 구조들이 많아서 이제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저는 고체 물리를 맞기로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머리가 아팠던 부분이 1장과 2장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른 장들은 제가 그렇게 크게 고민을 안 하는데, 왜냐면 보통 많은 경우에 첫 번째 장에 나오면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고체 물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첫 번째만 했을 땐 그렇구나 그런데 나중에 가면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고 다시 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 2장을 지나보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내가 왜 다시 1장, 2장을 펴야 되지라는 그런 후회나 자괴감을 느낄 필요가 하등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매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심플 큐빅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죠. 심플 큐빅은 도대체 이 박스 안에 도대체 아톰이 몇 개가 있는 거지? 눈으로 보인 거는 딱 8개가 있는데 사실 이 2차원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위에서 볼게요. 요 점은 자, 요 색칠한 면으로 보면은 코너에 4개가 있어요. 그게 밑에 하나 또 있으니까 8개인데, 이, 요 점은 요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옆에 있는 나무가 쉐어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원에서 요 점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한 포인트가 아니고 4개가 쉐어하는 건데, 그게, 이게 한 노트에 4개가 있으니까 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어, 요 위에 한 놈, 오래 한 놈 이렇게 해가지고 포인트가 8개가 있는데 그게 8개의 셀을 같이 공유를 하니까 셀당 아톰은 1개가 되는 거예요. BCC의 경우는 이 코너에 있는 놈은 막 8개가 있는데 한 놈하고 쉐어를 하지만 요 바디 센터에 있는 놈은 요 놈의 독특한 유일한 거기 때문에 토탈 아톰이 2개가 되는 거예요. 페이스 센터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코너에 있는 놈은 8개인데 8개끼리 쉐어를 하고 근데 요 면에 있는 놈이 육면체니까 6개인데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놈 2개가 쉐어를 하니까 실제 개수는 4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린 셀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하나의 이제 어, 변수가 이제 어려운 것들이 나오는데 좀 헷갈리는 것들이 음, 이 박스의 길이 얘를 격자상수라고 그러고 육면체 변의 길이 이걸 레티스 콘스탄트라고 얘기합니다. 레티스 콘스탄트. 그러면 얘, 얘네들은 다 똑같아요. 얘네들은 얘도 A라고 그러고 그럼 레티스 벡터라는 놈은 A1, A2, A3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는 X 방향으로 있는 놈, Y 방향으로 있는 놈, 0A, 0, G축 방향으로 있는 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 이제 레티스 코디네이트는 뭐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어 큐빅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좀 헷갈리는 것들 한데, BCC의 경우는 요 코너에 있는 놈은 이 큐빅 박스하고 똑같은 거니까 똑같이 돼요. 근데 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베이시스라고 여러분 배운 건가? 라고 질문 던지는데 베이시스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요. 음, 얼핏 보면 베이시스 같은데 요 점을 모든 점을 요 2분의 1, 2분의 1만큼 시프트를 딱 시켜버리면 그대로 카피가 돼요. 그 얘기는 이게 레티스 벡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프트가. 그래서 이게 레티스 벡터가 이 경우에는 레티스 벡터가 이게 제일 작은 놈이 아니네 하는 문제가 나오고, 어 FCC의 경우도 이 코너는 이렇게 되고 면을 6가지 면이 요 벡터에다가 이렇게 딸린 놈들을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이건 베이시스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요 베이시스 요 시프트한 것 요만큼 시프트를 그대로 해버리면은 똑같은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 FCC는 되게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단면도만 볼게요. 하나만 그리니까 이제 힘든데 단면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자, 요 파란 거를 요로 딱 쉬프트를 해버리고 이제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얘는 여기 오고 얘는 여기 오고 얘는 이만큼 오죠. 얘는 요만큼 와요. 얘는 요만큼 오고,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이 패턴대로 하면은 똑같은 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베이시스라고 생각하면 참 편할 것 같은데 이게 아닌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벡터가 레티스 트랜슬레이션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첫 번째 관문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놓고 하는 거를 유니셀이라고 그냥 잡는 거를 단위를 유니셀이라고 잡는데, 유니셀이라고 잡는 게 유일하지가 않아요. 유니크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게 만들게 하는 게 이제 컨벤셔널 유니셀 그러는데, 지금 FCC의 경우처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시프트를 했을 때 지 자신이 된다는 얘기는 요 벡터가 레티스 벡터가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뭔 소리냐?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 프리미티브 셀이라는 개념을 배워야 됩니다. 프리미티브 셀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레티스 벡터를 어떻게 잡냐면은 이 셀이 only one atom, 셀에 오직 한 가지 아톰만 존재하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 근데 BC, BCC, FCC, 그러니까 심플 큐빅은 이미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본 이 자체가 이미 레티스 벡터고 이게 프리미티브 셀이에요. 이렇게 잡으면 하나만 있으니까. 근데 BCC하고 FCC는 그렇게 안 되고, BCC의 경우는 지금 이 마이너스 2분의 1, 왜 이래? 마이너스 2분의 1, 제가 숫자를 이렇게 써요. 첫 번째 경우는 첫 번째 향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두 번째 벡터는 두 번째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세 번째는 세 번째다 마이너스 붙이고, a를 곱하면 요게 a1, a2, a3 레티스 벡터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게 그림은 지금 여기 책에서 가져온 건데, 애초에 이 박스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생각하는 건데, A1을 이딴식으로 잡고 A2를 이딴식으로 잡고 이렇게 잡으면 이게 찌그러진 놈이 유니셀이 프리미티브 셀이 돼요. 이걸 똑똑한 사람들이 이미 100년 전에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따져서 하는 것도 참, 저는 따져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이게 도저히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 일단 외우고 지나가서 억지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FCC도 똑같은 방법을 하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이게 이런 것들이 레티스 벡터가 된다는 걸 알아서, 이 경우는 FCC는 첫 번째를 0으로 잡고, 자, 2분의 1, 2분의 1 다 써놓고 두 번째를 0으로 잡고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이게 레티스 벡터가 되고 이게 FCC의 레티스인데 이거는 원점을 잡았을 때 요 아래 그 아랫면에다가 하는 놈, 옆면에다 하는 놈 이렇게 잡게 돼요. 이게 이 그림을 잘 보면 요 박스의 코너에서 바로 옆에 있는 면, 요 면에 여기다 붙는 놈, 요 면에 센터에다가 긋는 놈, 요 면에 센터에다 긋는 놈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이렇게 색칠한 요 부분이 프리미티브 셀이 되는 거예요. 프리미티브 셀은 definition, by definition 셀이 오직 한 개의 아톰만 갖게 되는 레티스예요. 이런 상황에 이제 돼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게 솔직하게 말하면 전 계산을 많이 하고 하는데 BCCI랑 이 두 개를 맨날 헷갈려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또 틀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별로 근데 틀리더라도 한 번에 틀리더라도 틀린 거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하나의 배리어고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프리미티브 셀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 이제 렉탱귤러 레티스를 한번 2차원에서 잡았어요. 근데 저거를 이렇게 프리미티브 셀 FCC하고 BCC는 그냥 외워 그렇게 써버리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니 그걸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이제 이거를 비그너 자이츠라는 사람이 그거 시스테매틱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그림을 보여줄게요. 먼저 요점을 기준으로 할게요. 어떻게 기준을 하냐면은 비그너 자이츠 책에 말로 나온 거는 꽤 그때그때 들으면 뭔 소리야 그러는데 이제 이거예요. 얘하고 붙어 있는 가까이 있는 모든 레티스 포인트하고 수직 이등분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얘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놈이 어떤 놈이 있냐면 1번, 2번, 3번, 물론 4번은 3번에 비하면 거리가 멀죠. 그런데 아무튼 가까이 그 얘까지 가는 데는 다른 놈을 거치지 않은 그냥 곧바로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을 이 최단거리 가까운 놈들은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그려볼게요. 그런 다음에 얘하고 거는 이 거리상에 반띵 하면은 반띵하고 수선을 그어요. 그었어요. 그리고 얘하고 반띵 하는데 수선을 그어요. 그 얘하고 수선을 그어요. 그 얘하고 반띵하는데 수직을 그어서 그리고 얘하고 하면은 이게 지금 그림이 이상해서 그런데 그림을 다시 그릴까? 그림을 지금 작아지고 이렇게 그려버리면은 요 전이 여기에 딱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유점을 지날 필요는 없어요. 이 경우는. 그래가지고 이 수선들을 수직 이등분선들이 교점을 만드는 면적이 요게 비그너 자이셀이에요. 이게 이거는 말로는 알고 작도를 해봐야 하는 건데 이제 비그너 자이셀의 렉탱귤러 레티스를 한 이유는 가장 일반적일 수 있어서 그런 건데 3차원은 여러분 이게 선이 아니고 평면이 됩니다. 이제 3차원은 도저히 여러분들에게 시연할 방법이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든 아마 얼굴 대면 강의여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동영상 녹화는 엄청난 노가다가 돼요. 한 일주일짜리 애니메이션 잡고 에러 코렉션 하고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거는 좀 제가 좀 여러분들 양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잘 보시면 얘가 이 길이가 A라고 치면 얘는 요 길이는 2분의 A죠. 그러면 여기도 2분의 A니까 요 길이는 A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만약에 B라고 치면 이 길이는 똑같이 위해서 B가 돼요.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으로 잡으면은 한 개가 잘 안 들어오는데 네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리고 레티스 벡터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딱 한 놈만 여기에 있는 길이가 A고 B인 그런 비그너 자이셀이 됩니다. 만약에 A하고 B가 같으면 스퀘어 레티스죠. 스퀘어 레티스도 당연히 이렇게
점 하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제일 까다로운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학원생 받으면은 처음에 하는 게 헥사고날 비그너자이스에 그려라 이렇게 하는데 다들 힘들어해요. 어, 그거는 학부 때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실전을 해보면 다 달라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레티스 포인트 이거는 음, 그래핀의 비그너자이셀이기도 합니다. 그래핀은 제가 좀 옆길로 새는데 그래핀은 요거에 요 포인트가 있는 놈에 이렇게 베이시스가 달린 놈이라고 그랬죠. 베이시스는 카운트를 하지 않아요. 비그너자이셀에 레티스 포인트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요 포인트하고 수직 이등분선하면 사실 이렇게 있는 게 되고 얘하고 이어버리면 얘는 좀 멀지만 이렇게 이어버리면 사실 요 선이 이미 비그너자이스 수선이 됩니다. 지금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어,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자, 요걸 기준으로 옆에 있는 요 놈하고 기준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고 요 위를 기준으로 하면은 요 포인트하고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얘하고 기준으로 지금 이 선을 그러면 이거는 직사각형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이 반띵은 요 선이 아니고요. 요 선이 돼요. 요 선. 요 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똑같은 방법을 하면 이게 아이고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돼가지고 요 안에 차지하는 놈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거 육각형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런데 요 포인트들은 각각 얼마일까? 포인트들은 헥사고나는 저는 A1을 이렇게 잡거든요. A2는 이렇게 잡고 그러면 이 포인트들을 요 포인트는 뭐예요? 요기 두 개의 벡터 합이니까 A1 더하기 A2 1, 1. 그러니까 귀찮게 이 포인트들을 그냥 1빵, 빵 1. 그래서 요 매트릭스가 N1, N2라고 그러면 실제 값은 요 행렬을 계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똑같은 방법 1,1인데 그러면 요 반띵한 거니까 얘는 요 벡터의 이거니까 얘는 0, 2분의 1이고 얘 여기는 2분의 1 빵이에요. 그럼 얘는 어디가 되느냐? 그러면은 음, 이거 내가 너무 많이 나갔다. 사실 이 지오메트리 문제인데 이걸 숙제로 내면 너희들 싫어하겠지. 어, 이거 계산하면 돼요. 내가 갑자기 준비를 하는 게 생각이 안 나는데 어, 이런 포인트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 중요해지거든요. 이 코너가 이게는 나중에 2장을 할 때 제가 드라이브를 할게요. 2장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그너 자이셀이 있다. 시스테매틱하게 프리미티브 셀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는 지금 제가 어, 지금까지 한 거를 약간 정리를 하면은 지금 레티스 벡터라는 놈을 하나 정의해서 A1, A2, A3 A2, A, 여러분들이 큐빅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고, 근데 BCC하고 FCC는 그렇게 잡았더니 그게 프리미티브 셀이 아니라서 얘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벡터를 잡고, 이렇게 되면 얘를 이제 A1이라고 그러고, A2, A3 이렇게 잡고, FCC 같은 경우는 A 빵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빵,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빵. 그래서 이렇게 어, A, A1, A2, A3 이렇게 잡는다.
이게 이제 레티스 벡터예요. 그리고 좀 점프를 했는데 2D 같은 경우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은 놈 그리고 90도 이게 이제 스퀘어고 직사각형 요거를 쫙 얘는 여전히 90도인데 A하고 얘는 B A하고 B가 다른 놈 이게 이제 렉탱귤러 삼각형 같은 경우는 여기 다 AA 길이 이등변 삼각형이고 얘는 60도 얘가 60도 이런 게 이제 헥사고날 2차원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3차원에서는 이 헥사고날 이렇게 잡은 놈을 여기 하나 이렇게 있는 요거를 그냥 기둥을 세워버리면은 기둥을 올라가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된 놈을 이제 우리가 이거 헥사고날 3D에서 그런데 이거보다 이렇게 옆에 간 놈을 이제 만들어 버리고 옆에 간 놈을 이렇게 지워버리면은 헥사고날 클로즈 팩 이런 구조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열면 좀 사실 설명이 좀 어설퍼요. 지금 이 구조는 계속 구조를 보면서 하는 게 답인데 이것까지는 이제 기본 스트럭처인데 이제 고체 물리를 하면서 제일 힘든 거니 각 온갖 잡동사니 스트럭처가 다 나오는데 어, 굉장히 많아요. 무궁무진하고 히스토리컬하게는 지금부터 이제 다른 스트럭처를 이제 유명한 스트럭처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역사적으로는 화학자하고 미네랄로지스트면은 이제 광물학자들이 탐구를 했어요. 물론 화학자들 광물학자들이 막 그 19세기 후반에 많이 하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물리의 영역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했거든요. 근데 고체 물리 같은 경우도 사실 예전에 있었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고체 물리라는 독립분과라는 게 이제 생긴 게 그 어떻게 보면은 엑스레이 그 한참 양대역학이 정립되고 나면서부터 발전된 거라 좀 아주 역사가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그전에는 다른 분과에서 비슷한 내용들이 나는데 미네랄로지스트들이 모든 거를 거의 다 해놨어요. 19세기 구조를 대충은 알았었는데 그 물질마다 구조 분류하는데 이 엑스레이 여러분 엑스레이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렌트겐이 아마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일 거예요. 물리학상. 이 크리스탈이라는 거를 그 광물이라고 얘기한 것들도 다 엑스레이로 구조 분석을 하면서 이게 이제 물리학자의 타픽이 됐고 이 물성을 연구하는 아주 기본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제일 쉬운 것들은 이제 소금 구조, 락살트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시슘 클로라이드 구조인데 이 두 구조는 둘 다 큐빅입니다. 큐빅입니다. 근데 이 구조를 잘 보시면 이 뭘 소듐을 하든 소듐 NA를 중심으로 하든 CL을 중심으로 하든 상관은 없는데 일단 CL 이게 큰 놈을 이제 중심으로 보면 어, 이게 뭐죠? 페이스 센터드예요. 심플 페이스 센터드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어, 여기 페이스 센터도 있는데 요 사이사이에 소듐이 딱 있는 거고 그러면 관점을 바꿔서 소듐만의 기준으로 봅시다. 얘가 이렇게 있으면 요 옆에도 하나 있고 이러면은 이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둘 다 FCC를 이루는 거예요. 둘 다 FCC를 있는데 쉬프트 돼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FCC에다가 딸린 놈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한 놈을 정해요. 얘든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얘를 원점으로 해서 레티스 벡터를 하나 하고 클로 그렇게 잡아버리면 그 안에 있는 한 놈 베이시스만 딱 만들면 그게 이제 소듐 클로라이드 스트럭처입니다. 근데 이 구조가 1대1이기 때문에 유니셀을 어떻게 잡든 간에 개수는 1대1로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이 하나 있고 시슘 클로라이드는 잘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클로라이드를 시슘을 여기다가 가운데다 딱 놨고 클로라이드가 옆에 있는데 클로라이드끼리는 그냥 심플 큐빅이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클로라이드 옆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슘끼리도 심플 큐빅이에요. 그런 식으로 된 구조가 이제 시슘 클로라이드 구조예요. 둘 다 큐빅인데 좀 다릅니다. 어, 이거는 여러분 내가 숙제로 하나 낼게요. 간단한 문제를 하나 낼게요. 지오메트리 문제인데 생각을 좀 해보라고. 유니셀 안에 과연 유니셀당 원 아톰 개수는 이런 문제를 하나 낼 거예요. 저는 숙제를 많이 내고 싶지는 않아요. 대학원생 과목들은 내가 그냥 숙제로 그냥 아작을 내는데 학부한테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포자기를 하기가 쉬워요. 문제가 어려워서. 근데 간단한 문제들은 여러분들 해야 숙제를 좀 처음에 구조를 알지 않으면 뒤에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구조가 이제 다이아몬드하고 징크 블렌드 스트럭처예요. 어, 이 부분을 좀 제가 다음에 좀 징크 블렌드하고 이쪽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 뒷부분은 굉장히 이번 강의에서 굉장히 살짝 다루고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또 밀러 인덱스라는 걸 얘기하고 또 비주얼라이징 크리스탈 스트럭처 이런 좀 요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 요 사이트하고 요 두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가보셔서 그러니까 밑져야 본전이니 또 교수가 가라면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속는셈 치고 한번 가보시고 이제 탐구를 맵서핑 심심할 때 공부하기 싫을 때 맵서핑 한다는 기분으로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은 온갖 정보가 다 있어요. 그리고 사실 구조를 하면서 여러분 용어 데피니션은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본이 튼튼해야 나중에 어려운 거를 하는 거지 처음부터 문제풀이에다가 집중을 해서 하는 건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근데 아무튼 뒤에 부분에 이제 요 밀러 인덱스를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하나 좀 어려워해서 왜 제가 그 웜업 할 때 평면의 방정식을 얘기했는가 이거를 한번 유추해 주면 되는데 오늘 마지막에 간단히 소개할 거는 다이아몬드하고 징크 블렌드 스트럭처. 다이아몬드 하면은 다이아몬드는 탄소로만 이루어졌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불태우면 어, 재가 됩니다. 그 비싼 다이아몬드가 재가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다이아몬드가 왜 그렇게 비싸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안 비싸요. 그러니까 그 탄소 덩어리를 가루를 압력을 엄청나게 가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도 있죠. 인 프린시플. 어, 왜 그러냐면은 다이아몬드가 왜 이렇게 비싸냐면은 보석이니까 비싼 건데 어, 순수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가 이제 보석인 게 아니고 보석으로 쓰는 다이아몬드라 얘기하는 거는 다이아몬드끼리 불순물이 있는 그러니까 순도가 100%가 되는 다이아몬드는 확실하게 이런 구조가 맞아요. 근데 실제 보석으로 쓰는 거는 약간의 디펙트와 그리고 결정이 이제 이렇게 무한 공간에 있지만 어두운 경우에는 좀 살짝 틀어져서 틀어진 부분이 난반사를 일으키는 부분이 보석으로 빛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다이아몬드 구조는 탄소로 이루어졌는데 이 구조가 이렇게 한번 보면 눈이 잘 안 들어올 텐데 일단 그림의 패턴만 기억하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 구조를 꼼꼼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패턴만 기억하시면은 어, 한 옆에 있는 놈은 징크 블렌드라고 그랬는데 다이아몬드인데 뭐 다를 게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게 요 코너는 지금 똑같아요. 코너는 똑같아요. 그리고 검정색만 보면은 얘는 앱시스예요. 근데 거기에 딸린 놈이 여기에 하나 있고 요 면에서 딸린 놈이 여기를 FCC 여기에 딸린 놈이 하나 있고 여기에 딸린 놈이 이렇게 있고 이런 구조고 얘는 딸린 놈이 있는데 얘하고 얘는 검정색이고 얘는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다이아몬드 스트럭처하고 징크 블렌드 스트럭처는 반도체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스트럭처인데 얘는 베이시스 아톰이 카본이에요. 얘도 카본이고. 근데 여기는 카본이 아니고 얘하고 다른 놈이에요. 그 다른 놈이라서 대표적인 게 징크 설파이드면은 이게 징크 블렌드고 또 뭐가 있냐면 갈륨 아스나이드 뭐 이런 게 있고 갈륨 포스펜 두 개가 있어가지고 내가 인듐 아스나이드 또 뭐 이런 것들이 징크 셀레나이드도 이 구조인가? 그 책에 보면은 그 구조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레티스 콘스탄트가 좀 다른데 이거는 카본이 그렇고 실리콘이 그렇고 제르마늄이 그렇고 이런 구조예요. 이 그림도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이 구조가 유명하고 그 HCP 구조도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할 겁니다. 어, 이 3차원 단면으로 보면 되는데 어, 그냥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 나중에 이게 단면적으로 이렇게 전개도 같이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랩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페롭스카이트 구조를 좀 접할 텐데 보통 ABX3 이렇게 가지고 뭐가 있나? 스트론튬, 타이타늄 옥사이드, 란타늄, 알루미늄 옥사이드 3, 또 뭐가 있지? 뭐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나는 것만 적어봤어요. 그러면은 A라고 한 놈이 앞에 있고 B라는 놈이 이렇게 이거 B라는 놈이 요 센터에 있고 면 입방에 X가 있는데 이 경우는 옥시전이 센터에 있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옥, 요 옥시전들끼리는 빨간색끼리는 팔면체, 팔면체를 영어로 옥타헤드론이라고 그래요. 옥타헤드론. 영어가 좀 어려운데 옥타헤드론, 옥타헤드론. UFC 좋아하는 사람들은 옥타곤이라고 그러잖아요. 옥타곤. 그리고 미국 국방성은 뭐라고 그래? 펜타곤. 뭐 그런 이름들 붙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극형은 렉타곤이라고 그러진 않지. 그런 이름이에요. 이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밀러 인덱스를 다음 시간에 하고 이제 요번 주 강의를 마칠 겁니다. 요번 주 첫 번째 강의는 이 정도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이 얼굴을 보고 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그 대면 강의면은 표정 변화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표정 변화에서의 저건 뭐지 하고 하는 당황함 이 일장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많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질문 하나 던져보면은 뭐야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인데 그런 걸 제가 모니터링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들 수강을 열심히 해주시고 있는데 기록을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것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세요. 이게 질문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찾아와서 물어보면 제일 좋은데 제가 아마 문 잠궈놓고 다른 강의 녹화하느라고 잘 안 될 확률이 있고요. 그렇더라도 눈치 봐서 오시면 뭐 환영하는데 어, 이 키워드를 명확하게 해서 이거 어떻게 이해가 안 된다. 근데 틀려도 좋으니까 말로 기술하는 연습을 하세요. 내가 이거 몰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모르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어쩌라고 이게 내 대답인데요. 이게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나 더 한 단계 여러분들이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약간이라 구체적으로 답을 내라는 게 아니고 내가 제대로 이해하는가 질문을 던져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